안녕하세요. 수학과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양력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개성고와 해성여고 교사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교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성북 지역에서는 또 개성고 시험 문제가 어렵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21학년도에 제가 고2 들어가서 출제를 해봐서 어떻게 학교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보고 우선 홍대보고 내신 분석을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고1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입이 마지막 수능 세대잖아요. 이 교육과정 세대. 마지막 수능이라기보다는 재수를 하려면 아예 바뀐 체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작년에 있는 대입 현안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어쨌든 교과와 종합전형이 있고 또 논술 전형까지 당연히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당연히 어떤 종류의 가닥을 잡아야 될지 모르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기소개서가 폐지돼서 어쨌든 학생부에서 생기부에서 여러 가지 세특이나 이런 것들이나 혹은 진로 활동 상황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조금 자신의 꿈을 펼쳤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가 진로를 선택해서 일관성 있게 그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해야지 조금 더 학생부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논술이랑 이런 것들이 점점 모집 정원이 확대되고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랑 정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려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은 보통 아이들이 2학년 중순 되면 자기가 수시로 가겠다, 정시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게 되는데요. 자기의 그 성향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긴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곧 수능입니다. 그래서 내신 준비를 어차피 하면서 수능을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능 경쟁력 없이 단순히 내신만 파도 안 되고 사실상 둘 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어쨌든 수능과 내신이 동시 대비가 되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홍대보고 여기는 보통의 편제고요. 선택 과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수능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학 1, 2 이렇게 고2 때부터 과정이 들어가게 되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확통,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가 이과 선택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홍대보고의 경우에는 일단 1, 2학기가 기하로 편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미적분과 확통인데요. 혹시 문과 계열 중에서도 조금 상경 계열이나 경제학과를 그러니까 지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신 과목에서 상위권 대학을 원한다면 미적분은 또 필수로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내신에서도. 그래서 자기가 어느 계열일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1 때부터 준비를 해서 2학년 때 3학년 선택 과목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학교나 여러 가지 입시 설명회에서 많이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홍대보고 같은 경우에 가장 아쉬운 점이 거의 점점 반당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대고요. 100명대에 있기 때문에 1등급 학생 수가 정말 그냥 그대로 3명에서 4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엔 평이한 문제의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요. 3년간 출제 분석을 한 결과 사실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나오긴 하지만 보통 평이하게 변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교과서만 푼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지는 않고요. 어쨌든 50분 동안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고, 특히 홍대보고는 문항의 길이가 좀 긴 것들이 조금 있어요. 학력평가에서 변형이 돼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조금 연습을 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보통 선생님들께서 학력평가를 가장 많이 변형을 하세요. 근데 홍대보도 마찬가지로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단순한 숫자 변형 위주로 사실 변형이 돼서 학력평가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에 홍대보는 엄청 높지가 않고 또 상황에 따라 좀 낮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짧은 시간 내에 실수를 누가 안 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1, 2등급이 판별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항이 좀 더 많고 문항 수는 21문제로 또 무난하다. 그리고 서술형 문항도 20점으로 어느 정도 대비만 하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작년, 그러니까 22학년도 요거 문제 중간고사를 가져왔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학평 문제인데 이제 원을 좀 빼서 이렇게 좀 단순하게 변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쉽게 변형이 돼서 출제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제가 이제 문항의 길이가 좀 길다라고 했는데 이거 그대로 확통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학력평가 문제거든요. 학력평가 문제인데 요거를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오고 여기서 아마 숫자 변형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고 또 변별력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려울 수 있으니 좀 공부를 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성고에 있었을 때 평균 자체는 거의 한 43점으로 맞췄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항은 당연히 많이 내는 학교가 조금 정해져 있는데 홍대부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시중 유연서, 내신 심화서, 학력평가 문제 같은 거 어려운 위주로 몇 번 풀어보면 저는 고득점이 금방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내신이 쉽다고 해서 쉽게 공부하면 계속 쉽게 공부하게 되고 수능 점수까지는 또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친구들과 맞춰서 난이도 있는 문항을 풀어봐야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거는 맞고요. 어쨌든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여기까지만 해서 내가 여기까지 했다 이렇게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조금 쉬운 문항이 출제되는 학교들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 학습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뭐 제가 이제 개념 단권화도 시켜주고 뭐 내신 대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이제 홍대보고 같은 경우에는 20점은 좀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서술형을 집중 대비 요거보다는 차라리 다양한 문제를 풀어서 적용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세 권의 문제집을 한 번 풀기, 저는 한 권의 문제집을 세 번 풀기 요건데 이걸 둘 중에 하나로 다 정하자라고 하면 저는 사실 둘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권의 문제집을 세 권 푼다라고 하면 똑같은 문제를 또 풀게 되는 거고 당연히 오답 위주로 공부해야 되는 거고 특히 세 권의 문제집을 세 권의 문제집을 한 번씩 풀어본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오답을 놓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 사실 기본서와 유형서는 기본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 게 수학인데 그 단계를 넘어서 문항을 제공해 주는 것은 강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체 교재로 내신 대비를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강남 기출이나 뭐 선생님들이 변형했을 때 문제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뭐 평행 이동했을 때 이런 거 조건이 변형됐을 때 이런 문제들을 제가 가끔은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학교당 1회분씩은 거의 다 제가 변형을 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있고요. 강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는 이제 관리 측면에서 조금 클리닉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윈터스쿨 운영하고 있고요. 조교 클리닉 시간 무려 일주일에 8시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가 물론 수업하고 있을 때는 2시간 동안 뭐 풀고 있고 2시간 동안 교차로 들어가는 수업은 2학년이고 고1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열어두고 와서 질문을 하도록 거의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잘 정돈이 돼서 수학 상하는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쉬운 문제는 선별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력평가 위주나 그런 위주로만 좀 넣었던 문항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기본기를 다지는 곳에서는 좀 더 요거보다 쉬운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클리닉인데 이제 이번에 겨울방학 동안에 저희가 이제 항상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답 되어 있는지 조금 코멘트를 달아라. 문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체크했고 조교 선생님이랑 저랑 숙제검사 매번 같이 하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끝까지 남겨서 시키고 그렇게 해서 보냈고요. 아이들 보시면 지금 1시부터 3시까지인데 부족해서 5시까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와서 수상 질문하고 수화도 질문하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물어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랑 뭐 조교랑 같이 들어가면서 앞뒤에 앉아서 열심히 봐주니까 또 아이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애들이 또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분위기도 타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시면 아이들한테 만약 홍대부고 기출을 작년 거를 하나 줬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아이들한테 틀린 문항을 이제 받습니다. 받으면 제가 요게 이제 1번 문제인데 당시 홍대부고 만약에 1번 문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유사한 문항을 센 또는 마플 시너지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 다 복붙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얘가 틀린 문항에 대한 오답 노트를 쫙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시험 대비할 때 그걸 이렇게 프린트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거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오답을 어떤 유형을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본 유형서는 뭐 2회독, 그러니까 한 번씩 풀어보고 오답 정리하고,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연산 연습이 필요하고, 또 기본 적용 문항이 사실상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변별력 문항에 집중하는 것도 당연히 학력평가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한 번씩은 꼭 풀어봐서 자기 체화를 해야지만이 고득점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100명 중에서 4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1등급과 2등급이 조금 잘하는 친구들 선에서는 조금 치열할 것이라고,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또 문제를 또 엄청 어렵게 내서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한 문제 차이가 등급을 결정짓지 않을까 싶어요. 인원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는 뭐 이런 모의고사나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그 직보 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나고요. 문제가 쉽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형 위주로 공부를 해야지만이, 네, 그래서 고2, 고3 때 가서도 좀 고생하지 않고 조금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